안녕하십니까, 이중구 소장입니다. 이번 주 선물 옵션 만기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9월 둘째 주 장세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최근 지수 하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차원의 바닥권 유망 관심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9월 2일 금요일 코스피 지수는 6포인트 하락한 2409포인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지수도 약보합권이죠. 2포인트 내린 758포인트로서요. 전 거래일, 그러니까 목요일날 낙폭 심화가 어느 정도 진정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요. 이 오전 상승 흐름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 특히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1%대 약세 흐름이죠. 다우가 1%, 나스닥이 1.3%를 하락을 하면서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나스닥이 4.2%, 다우가 2.9%로서요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미국 증시뿐이 아니라 아시아의 주요국 증시도 하락폭이 심화됐는데요. 일본이 3.4%, 대만도 3.9%나 약세 모습이에요. 자, 이렇게 한국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증시가 약세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를 보면요, 제일 가장 큰 이유가 완화가 기대됐던 긴축 정책이 다시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죠. 자, 미국과 유럽이 이번 달에 금리를 인상을 하는데 0.5가 아닌 0.75죠. 퍼센트 포인트가 인상될 수 있다.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 두 번째로는요, 이 중국이 이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죠, 지역을 재봉쇄에 나서기 때문에 이 경기 침체 우려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에요. 자,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보이고 있죠. 지난 금요일날 원달러 환율이 7원 70전이 상승한 1362원 60전으로서요. 지난 2009년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상승세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은 있지만은, 근데 이것이 국내의 펀더멘탈에 대한 위기감보다는, 그렇죠? 글로벌 시장에서의 달러 강세 영향이기 때문에, 즉 뭐 일본도 그렇고,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다 원달러 강세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만 특별하게, 그렇죠?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것 같아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이 9월달 들어서 그동안에 매수세를 보였던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되는 거, 단기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되는 요인인데요. 지난 7월 달에 거래소 시장 쪽에 외국인들이 2조 3천억 순매수를 보였고, 8월 달에도 한 3조 6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였죠. 근데 이번 달 들어서는 외국인들이, 그렇죠? 이 한 4,600억 순매도. 자, 금요일 거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 쪽에 1,800억 가까이 매도를 했고, 선물 시장 쪽에서도 6천억 매도죠. 예, 이번 주에 선물 옵션 만기가 있는데 최근 3일 동안에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1조 6천억이 나왔고, 자, 요건요, 지난 한 주 동안의 누적 수급인데요. 자,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 1조 5천억 매도인데 3일 동안에만 1조 6천억 집중되고 있죠. 그러면서 미결제 예약 정도 2만 6천 계약이 증가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하방 압력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지만은 좀 기간을 좀 넓게, 그러니까 이 9월물 선물 시장이 이 6월 두 번째 목요일 날 6월이 끝나고 9월이 새로 시작돼서 6월 10날 이후 누적으로 보면은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4,300억 매도에 그쳤다. 그러면 그동안 매수를 했던 부분을, 그렇죠? 매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6월 두 번째 주 금요일서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누적을 보면은 이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그렇죠? 예, 중간 가격이면은 뭐 2,400 밑에 선에서는 하락이 좀 진정될 수 있지 않나. 특히 이 선물 세력들이 이 9월물 에 대해서요, 어떠한 방향성이, 어떤 결정이 나지 않고 철저하게 단기로만 접근을 했다. 그 부분이 누적적으로도 수급적으로도
나타난 현상이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번 주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가 부담스러운 것은 되지만은 최근 좀 조정도 미리 선조정으로 받았고, 그리고 수급적으로 또 좀 누적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이 하방으로 그렇게 강하게 정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봤을 때 좀 하락세는 좀 진정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또 하나 아까 말씀대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이 추석 연휴가 끝나고 13일 날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시간으로서 22일 날 결정이 날 텐데, 13일 날 그 금리 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좀 하향 안정 추세가 기대가 되죠. 최근에 유가라든지 곡물가라든지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라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세를 보인다, 안정 추세를 보인다라면은 그렇죠?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이번 조정, 최근에 좀 지수가 하락하고 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또 1%대 하락해서 월요일날 부담스러운 것은 되지만은 그렇죠? 이번 조정이 이 지난 7월 달이죠. 그건 7월 달 2276포인트를 깨고 내려간 새로운 추세적인 하락 전환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그러한 부분에서 갖고 계시는 물량들 비중 축소보다는 그렇죠? 오히려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월요일날 하락을 하게 되면은 그렇죠? 오히려 월요일날 오후장이라든지 화요일날 오전에 한번 단기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도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소장 증권에서 강조해드리는 하모니 관심 종목이에요. 자, 테마 업종별로 보면은 전기전자, 그러니까 반도체라든지 스마트폰 부품주라든지 5G 통신 장비주들을 한 묶음으로 보고 이 중에 한 종목 정도죠. 비중 한 20% 정도를 채워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지난주 한 주 동안에 5G 통신 장비주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어요. RFHIC가 수주 한 29억 정도 수주를 체결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주가가 강세 모습이 나타나면서 같이 보는 우리가 KMW라든지 그렇죠?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이노와이어스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 근데 RFHC가 이번에 수주했다는 금액이 29억 정도 수준입니다. 전년 매출액 대비 2.8%야. 그러니까 상당히 적은데도 주가가 시장의 반응이 좋았다는 얘기는 움직이고 싶다라는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도 된다 해서 5G 통신 장비주들이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또 이 스마트폰 부품주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BH 삼성전기를 언급을 해드렸는데 삼성전자가 최근에 폴더폰 4를 그죠? 출시를 했어요. 자, 근데 이 사전 예약이 그죠? 그러니까 폴더폰 3에 비해서 판매량이 크게 늘어났고 또 유럽에서도 지난달 말에 출하가 시작했는데 전작 대비해서 초기에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에서 부품주들, 그죠? BH 수혜가 기대되고 또 BH가 수혜가 기대되는 부분이 아이폰 14도 9월 7일 날 출시 예정이에요. 이러한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되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보통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애플이 스마트폰 출시하기 그 전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이 된다 해서 출시하기 전에 일부 물량을 차익을 실현하는 것이 같아서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9월 7일 그러니까 이게 미국 시간이니까는 그렇죠? 뭐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목요일 날 BH는 일부 물량을 한번 뭐 최소 우리가 절반 정도는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반도체는요 뒷부분에 가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또 반도체가 무조건 나쁘다 종목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부품주 반도체 검상 장비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주들 시장 영향을 적게 받는다라는데요. 지난주 한 주 동안에 상당히 움직임이 좋았어요. 자, 그런 부품주들 또 한번 종목 바닥권에 있는 것이 무엇이 있나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동차,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또 최근에 시장에서 크게
부각이 되고 있는 배터리 부분, 또 친환경 에너지 종목인데요. 자, 이것도 한 20% 유지하면서 한두 종목 정도 보유를 하는데, 우리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하나솔루션은 좀 올라올 때마다 물량을 줄여줘서 절반 수준만 끌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좀 계속적으로 유효하고, 요번에 한 번 더 치고 갔어. 자, 하나솔루션이 역사적 고점이 한 58,000원대. 그래서 한 55,000원대 올라오면 좀 일부 또 좀 줄여도 되지 않나 해서 하나솔루션은 철저하게 단기간점으로만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비중을, 이익을 실현을 해달라. 만약에 시장이 지금 종합지수가 연일 신고가 행진이 나오는 강세장이라면 더 끌고 가도 되지만은, 지금 시장이 계속적인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종목군들, 특히 대형주 쪽도 좀 눌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서 일부 현금을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좀 좋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배터리 우리가 뭐 5종목 성인 화이텍이라든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롭게 접근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갖고 계시는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요 부분도 뒷부분에 가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2차 전지에서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오른쪽 보면 패턴별 유형에서 레벨업,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대비해서 원체 강해서 웬만하면 드느낀다. 우리가 이제 시장 주도주라 그러죠. 이러한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레벨업이 됐기 때문에 웬만한 외세 크게 흔들리지 않아서 늦게 꺾이고 조정도 작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한 부분들이 종목군들이요. 우리가 아까 말한 BH 하나솔루션, 뭐 상강 LNT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뭐 SFF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종목군들 추격 매수는 좀 부담스럽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들만 이익을 조금씩 한 번에 많이 주고, 이러다가 툭 치면은 뭐 한 20% 줄이고, 또 조정받다 한 번 더 크게 치면은 좀 줄이는 그러한 이익 극대화 차원으로 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그 밑에 하방 경직 좀 뭐 덜 빠진 종목이 있죠. 그 종목 중에 우리가 포스코 케미칼도 강조 많이 해드렸는데, 최근 2달 동안에 63%, 이수화학은 지난 8월달 한 달 동안에 72%죠. 우리가 이 전기차는요, 앞으로 대세 흐름이 되고, 그리고 이 전기차의 배터리 부분에 전고체는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방향이다 해서, 이수학은 올해도 4월달, 6월달에 전고체 관련 뉴스가 나올 때가 크게 주가가 거래량 증가와 함께 움직임이 나왔다. 특히 6월달에 종합지수가 크게 하락을 했는데도 안 빠졌다는 얘기는 누가 주가를 크게 관리를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8월달에 아주 큰 폭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자, 이런 정보 이제 따라가는 건 부담되죠.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런 하방 경직 종목, 시장이 하락하는데 안 빠진 종목, 그 중에 우리가 이번 장의 주도주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K컬처, 그러니까 뭐 엔터주라든지 콘텐츠 관련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중에 JYP, 그렇죠? 자, 이 K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서 하이브가 지난 수요일 날 주가가 크게 올랐다가 목요일 날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 이유는 BTS의 군면제 논의와 관련해서 국방부는 이 전일 국방부 장관이 여론조사를 빨리 하라라는 그런 지시를 필요한지를 검토하라는 지시였다라고 말을 정정을 하면서 실망 매물이 나왔기 때문인데, 자, 금년 안에 병력특례법이 개정이 돼야, 개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BTS 멤버 중에 가장 나이 먹은 친구가 군대를 갈 수밖에 없어서, 이 병력특례법이 개정이 되든지 안 되든지 빨리 결정이 나면은 이 하이브는, 이 하이브의 주가는 이미 지난달 6월 달에 BTS의 군면제 단체 활동 중단 발표로 인해서 이미 주가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주가는 빠르게 회복이 돼서 어떠한 식으로 결정이 나든 병력특례법이 빨리 결정이 나는 것이 하이브 주가 움직임에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JYP 엔터는 지난주에도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선방하는 그런 모습, 계속적인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래서 저는 엔터주 그리고 바이오주들도 움직임이 좀 등락이 좀 심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뭐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9월 9일날 유럽 암아케에서요, 6종암 말기 환자 8명의 데이터가 발표가 예정이 되는데, 지난 4월 달에 완전 간해가 나왔었죠. 자, 이번 8명 중에서도 이 완전 간해가 좀, 유지가 된다 그러면 아마 또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하지만 이 NK맥스와 같이 강조해 드렸던 ST팜은 최근에 좋은 리포트가 계속적으로 나오는데도 주가에 반영은 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바이오 쪽, K컬처 쪽, 계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 음식료 쪽, 곡물가들이 지금 하락 안정 추세에 들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죄송합니다. 마진, 그러니까 제품 가격이 또 인상했기 때문에 곡물가가 하락하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죠? 마진이 많이 남죠. CGL 제일제당 대상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경기 재개에 따른 수혜 종목죠. 뭐 호텔 신라라든지 롯데 관광개발, 최근에 보면은 모두 투어, 하나 투어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해요. 자, 그 이유는 이번 주말, 그러니까 오늘서부터죠. 3일부터 국내 입국 시 코로나 유전자 검사 증폭을 폐지를 했다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지난 한 주 동안의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했어. 자, 그 중에 저는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번 주에 좀 대한항공 쪽으로 좀 봐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대한항공 좀 관심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그리고 콘텐츠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죠? 지금 보면은 우리 화면에 좀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대한항공, 스튜디오 드래곤, 뭐 그리고 콘텐츠에서 JIP 엔터죠. 그리고 반도체에서는 원익 QNC 정도고, 그리고 그 밑에 급으로는 뭐 삼성전기라든지,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로 뭐 단기적인, 어차피 시장에 지금 계속적으로 치고 가는 장이 아니라 조정 장세이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고, 특히 바닥권 지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오히려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좀 바닥권 종목에서 길목 지키기가 낫지 않나서 리스크를 적게 하는 그러한 투자 방법이 좋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도체는 그렇죠?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좀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히 목요일날, 그러니까 미국 시간은 목요일이니까 우리가 금요일이죠. 자,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해서요, 이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통지를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어요. 목요일날. 자, 이 부분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지금 치포 동맹, 그러니까는 미국, 일본, 대만, 한국을 네 개를 묶어서, 동맹을 묶어서 중국을 배제하는데, 우리나라는 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중국 수출 비중이 74%예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이 치포 동맹이 강화가 되면은 한국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 업황도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죠. 8월 달에 반도체 수출이요, 26개월 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 전년 동기 대비 7.8%나 감소했죠. 자, 이건 8월 달이고,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이역도 좀 전망치가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 본 반도체 이익이 올해 대비 내년에 한 30-40% 정도 하락이 예상된다 그러죠. 그러니까 시장 전망치에 비해서도 조금 더 하향되고 있다.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업황이 부진할 걸로 보고 있어요. 하지만 뭐 이제 과거의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 침체기보다는 또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될 수 있지 않나. 특히 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이 공급업자가, 그죠? 공급업체가 한 세 업체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량을 줄이면은, 그죠? 당연히 공급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공급자의 재고가 좀 크게 증가를 하면서 이 연말에 보면은, 그죠? 메모리 같은 경우는 한 10조 정도, 낸드 같은 14조 수준을 예상을 되는데, 이 공급 물량을 줄이기는, 지금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줄인다 그러죠. 그러면은 빠르게 재고가 소진이 되면서 내년 후에 가면은, 그죠?
내년서부터는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 반도체 가격도 회복이 될 수 있다. 좀 이러한 부분에서 하반기 초반, 그러니까 지금은 좀 주가가 아직은 지지부진한 움직임이 나타나지만은 하반기 후반에 갈수록 주가는 어느 정도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지 않나.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 갖고, 그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검사 장비의 소재, 그죠? ISC하고 리노 공업을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상당히, 지난주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죠? 자, 그리고 오늘은 새롭게 그 같은 부품들로서 원익 QNC, 한번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것은 이제 BH죠? 다음 주에, 애플이, 아이폰 14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자 거기에 따라서 월화수 한번 치면은 그때는 물량을 줄여주자. 자 역사적 신고가 돌파예요. 그렇죠? 우리가 주가가 안 빠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누가 주가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러한 부분으로서 BH는 뭐 단기적인 접근 내지 아니면은 철저하게 요번 기회에 좀 이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 시키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수화학은 아까 말씀드린 지난 한 달 동안의 상승폭이 상당히 큰 그런 모습이죠. 자, 우리가 지난 7월 달서부터 계속적으로 강조를 많이 해드렸어요. 방송을 통해서요. 자, 그리고 급등죠. 뭐 이것은 이제 이익 실현하는 것이 당연히 맞지 않나. 그런 부분들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그죠? 자, 포스코 케미칼하고 하나솔루션하고 거의 움직임이 비슷한 모양새를 보이고 있죠. 저는 좀 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나솔루션 절반 정도 줄였다 생각하시면은 좀 나머지는 끝까지 한번 지켜보는 것이 낫지 않나. 포스코 케미칼은 우리가 18만 원대가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면 그 정도 수준에 한번 기다렸다가 좀 물량을 좀 줄이는 그런 관점이 좋다. 아직은 아직은 지금 상태에서는 하방 경직의 모습에 대해 한 번 더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해서 포스코 케미칼 하나솔루션 이익을 위한 극대화를 위한 물량을 축소하되 상승 시 크게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마다 줄여 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NK맥스 좀 움직임이 나타나죠. 하지만 9월 9일이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좀 따라 사는 것은 부담이 되고 그냥 갖고 계시는 분만 기술 수출 얘기가 나올 때까지 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삼성전기도 최근 바닥권에서 상승을 자꾸 누가 툭툭 치는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지수가 하락하다 보면 그런 지수에 대한 부담으로 지금 못 튀고 있는데 만약에 종합지수가 그냥 안정화만 돼서 빠지지만 않고 뭐 크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삼성전기 최근에 내부적으로 누가 툭툭 관리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서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또 바닥권에 있는 종목 스튜디오 드래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YG엔터 뭐 SM 뭐 하이브 다 좋은 모습인데 그 중에 JYP 그죠? 상당히 움직임이 양호해요. 그래서 K 컨텐츠 중에서 우리가 이 JYP에 제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뭐 물론 지금 하이브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굳이 매도해서 JYP를 가기보다는 하이브 갖고 계신 분들은 지속하고 또 추가 매수하는 부분은 JYP 쪽으로 좀 늘리는 것이 낫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한 호텔 신라라든지 그죠? 하나투어 그죠?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어요. 하나투어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부분에서 호텔 신라 쪽을 좀 단기적인 호텔 신라보다는 대한항공이죠. 대한항공 쪽에 관심. 대한항공도 좋은 모습을 갖고 있죠. 그죠?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들어오고 좀 이틀 조정 받는데 시장 역량이죠. 그러니까 목요일 9월 1일 좀 지수 하락으로 인해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지만은 매도 물량,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최근 한 달 동안에 290만 주나 매도를 했는데 이틀 동안에 나온 물량이 8만 주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죠? 이러한 종목,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종목이 앞으로 좋아질 것 같은데 미리 들어가 보초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이 수급적으로 누가 외국이나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얘기는 그리고 또 장중에 시장이 빠지는데 안 빠지려고 하는 종목
그런 종목, 아까 삼성전기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지수 하락에 의해서 못 움직이는 거지. 시장이 안정되면은 가장 빠르게 치고 간다서 삼성전기, 대한항공, 그죠? 그리고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하나솔루션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 그죠? 우리가 좀 이익을 극대화하는 차원에서 좀 강하게 치면은 칠 때마다 물량을 줄여주고, 자, ISC, 그죠? 우리가 지난주에 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 뭐 전체 시장에 비해서는 강한 모습은 아니지만은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상당히 양호하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업황 부진에도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바로 ISC라든지 리노공업사 상당히 좋은 모습 갖고 있죠. 자, 여기에 원익 QNC도 상당히 선방한다 해서 반도체 업황군들이 조금만 호전되는 모습이 나오면은 이러한 원익 QNC의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 쪽도 그죠? 조금 우리가 지난달 17일이죠? 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현대차 그룹의 미국의 전기차 판매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우려 때문에 확 하락했는데 외국인과 기관들이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를 빠르게 회복했죠. 특히 지난 금요일에는 이 해외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아침에 높게 출발을 해서 또 강보합권 유지를 해주는 모습인데, 근데 하지만 추격 매수하기에는 자동차 부분들, 그렇죠? 자, 이것이 이제 현대차 모습이고요. 고점을 돌파했다가 좀 대밀리는 모습이었고, 기아도 그렇죠. 그리고 또 자율주행, 현대오토에버 이 종목군도 지금 매수하기에는 또 대형주다 보니까는 조금 부담되고 그냥 있는 물량만 좀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려서 뭐 자동차 이런 것보다는 저는 바이오, 많이 빠진 바이오라든지 아니면 K 콘텐츠 관련 엔터주라든지 그러한 종목군들로 집중을 해달라. 그리고 반도체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원익 QNC 이러한 종목군들 집중적으로 관심 필요하다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전기차 배터리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듯이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많은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좋은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왜? 주가라는 것은 올라가면은 매스컴은 거기에 올라간 이유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주가가 하락하면 빠진 이유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올라가면 좋은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경계는 조금 가져야 될 때지만은 우리가 시장에서 지금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했어서 철저하게 지금부터 들어가는 물량은 단기로 들어가시던지, 우리가 올라갈 때는 마냥 끝까지는 갈 것 같지만은 또 언제 또 조정이 나오면은 그런 것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들어가시던지 아니면 갖고 계시는 물량을 한 번씩 크게 칠 때마다 우리가 하나솔루션이라든지 뭐 그러한 종목처럼 크게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줄여주는 것도 좋지 않나. 내용은 우리가 지난주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지금 뭐 미래에 대한 전망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마켓 이 글로벌 리서치 회사는 2030년에 20조 원 이상으로 이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커질 걸로 봤는데, 또 SNE 리서치죠. 여기에 따라서 한 12조 원 정도로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지만 폐배터리의 성장은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반영돼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좀 숨고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만 조금 대응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뭐 성일 하이텍, 에코프로, 뭐 코스모화학, 영화테크, 이지트로닉스, 이러한, 그리고 세비캣, 이러한 종목군들 우리가 단기적인 관점 내지 갖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올라올 때마다 좀 일부씩만 좀 물량을 줄여달라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료원 안내죠. 지금 같은 박스권 장세에서 좀 맞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한 종목을 많이 갖고 있는 것도 좋지만은, 그렇죠?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정해서 한
세 종목에서 다섯 종목 정해놓고 비중 조절을 하다 보면 시장 대비해서 월등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혼자 하다 보니 잘 안 된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소정 증권가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